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결혼 공부의 저자 조지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연인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강의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교육도 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결혼정보회사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매칭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독자 중에 미혼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혼들에게 연인들을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야지 잘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10년 정도 커플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명, 10년에 5,000명 정도. 10년 동안 5,000명 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차적으로는 정말 결혼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두 번째는 요새 약간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가성비. 그쵸. 내가 이 사람하고 3년 연애를 했어. 근데 결혼하려고 서로 다 까봤더니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야. 이러면은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치를 두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나의 가치를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러면은 그레이드를 매겨서 관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등급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매칭에 좀 필요한 면들이 없잖아요. 거예요, 구독자들하고. 굉장히 좀 내가 지금 현재 매니저고 고객으로 만났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들을 얘기를 하실까요? 로맨티스트 사랑꾼이죠, 저는 100%. 언니 사랑이야. 그렇게만은 또 얘기를 안 하시죠. 아무래도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왜냐면 거짓말했네요.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연령 계층과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자 고객들이 선호하는 어떤 연령이나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예전부터 사실 그랬어요. 예쁜 앤틱하게 예쁜 여자를 앤틱한 원했는데, 요새 몇 년 전부터의 변화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오히려 외모에 대한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사회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다 보니 너는 능력 없어도 돼. 단 잘생겨만 나오고. 잘생긴 남자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들어오나요? 외모들이 평균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어요. 되게 상향평준화된 것이 20, 30대 분들은 화장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하시죠. 남자분들? 네네, 많이 하시고 그런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결정사에 오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군요. 외모가, 왜냐면 자기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선보이는 개념이 있어서 외모를 많이 이제 돋보이게끔 하시는 분들이 오시죠. 네. 여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 남자에게 요구하는군요. 외모와 그리고 그럼 성격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약간의 코드, 대화, 유머, 근데 플러스 조건도 사실 그렇게 조건도 보지만 플러스 외모를 많이 본다.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고객들이 들어오는 그 성비는 여자가 많은가요? 남자가 많은가요? 그래서 초창기라고 할 만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여성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남자보다. 현재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해 볼 만하겠네요.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결혼에 대한 니즈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서 이성을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연인들에게 어디 가서 이성을 만나세요라고 딱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결정사가 베스트인가요? 저는 결정사에서 10년을 일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결정사보다는 주변에서 만나시라고 권유를 해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미혼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만나면 가장 좋은데 만날 수 없는 환경인 경우 많잖아요. 가령 뭐 주변에 여자가 씨가 말랐어, 남자가 씨가 말랐어, 이런 환경인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기반한 그런 취미 활동을 해보시라는 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절대 등산 싫어하는데 등산에 남자들이 많다 해서 가거나, 혹은 나는 책 읽는 거 백날 난 싫은데
거기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가거나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좋아하고 내가 더 네. 잘하는 거를 하면 맞아요. 기세라든지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성하고 더 접점이 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결정사보다 네. 더 나은 옵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결정사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네. 그 성향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자존감이 높지 않다 이런 분들, 내가 인정 욕구가 좀 높다 이런 분들은 저는 결정사를 피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이 있지 않다? 자존감이 좀 낮다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결정사 시스템 자체가 우리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둘이 오케이 하면 만나게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절이 동반이 돼요. 네, 나도 거절하지만 상대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소개받아서 거절하면 계속 소개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나도 계속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그걸 굉장히 못 견뎌하죠. 왜냐면 이제 요새 20, 30대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집에서 나름 좀 사랑을 받고 자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내상이 깊어요. 거절 경험이 네, 그게 있다고. 싫어서 결정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거절을 겪어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중반기로 들어서다 보면 나를 오케이 하는 사람은 내가 감사해하면서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돈을 냈는데 의리 내는 상황이 왜냐면 여러분 2대8 법칙 알잖아요. 네. 네. 2대8 좋아하는 사람이 2야. 근데 2를 8을 다 좋아한단 말이죠. 네. 네. 내가 좋아해서 기분 다 좋아해. 사네. 그러니까 다 이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절을 당할수록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고 버텨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결정사에서 거절을 당할 바에야 굳이 동호회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거절을 계속 도전하시는 게 그 거절이라는 거를 나를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존재에 대한 네. 거절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네. 근데 그냥 내 조건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맞아.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히려 조건이 좋은 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늘 그걸로 평가를 받고 그걸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그게 자기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좋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는 완전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결정사를 가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네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의 그 정확한 포지션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결혼 시장이라는 거에서 그렇죠. 조건을 어쨌거나 보고 매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보셨을 거고 네. 또 좀 안 좋은 케이스들도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고 어떤 선택들이 좀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으셨을까요?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은 멈출 수 있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소개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욕구가 뭐가 있냐면 더 좋은 사람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나서 딱 만났는데 서로 괜찮아. 교제할 만해. 만날 만해. 그럼 딱 소개를 멈추고 그냥 만나면 되는데 처음에 만나서 특히 한두 번 만나서 잘 되면 늘 미련이 남는 거죠. 가만 더 배로 초이스가 좋은 있을 사람 수 있을 있어요. 거야. 약간 핑계놓고 그쵸, 그쵸. 그러다가 음. 나중에 상처받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족을 못 네, 5번 정도 만나고 나서 늘 그때 만났던 그 사람 지금 뭐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나고 봤더니 걔가 최고였더라 뭐 이런. 근데 그분은 또 그분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분 만나서 교제하거나 결혼하거나 혹은 그분이 그 2대8의 본인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넘어섰다면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네. 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족을 몰라서 항상 문제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마음에 들어, 이런 면이 좋아, 그럼 교제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조건이 이래,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사람의 관계를 결속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살아보니까는 생각을 네.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30대 보통 결혼들을 하잖아요. 이분들께 필요한 거는 저는 함께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은 되게 높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매체나 미디어들이 되게 성적이기도 하고 로맨틱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만나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서로 이렇게 통하고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성은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서로. 근데 대화도 정말 다 맞아요, 맞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사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양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안 하고 얘와 나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룸메이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룸메이트가 사이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여행을 한번 가고. 그럼요. 여행을 한 번 가도 우리가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과 물론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저는 이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서로 얘기해서 풀고 문제 해결하는 이런 협상의 기술, 대화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건 확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받침이 안 되다 보니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괴로운 그런 신혼부부, 연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이 좋지 네.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춰가는 기술이 없는 맞춰가는 기술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알아가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 전에 좀 동거를 해보고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동거를 저는 뭐 추천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동거라고 해서 우리가 여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게 뭐 요새는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동거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배제된 일종의 판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자잘한 습관들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밥 먹고 나는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몰아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 생활 습관. 그리고 나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 씻고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얘는 침대에서 그냥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과자를 먹어. 이런 건 이제 서로 알 수가 이거 되게 큰 게 알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우리 관계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둘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가족과 엮여진 관계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트러블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동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의 대안은 될 수 있겠죠? 네. 동거를 하면 네. 생활 습관 부분은 체크할 수 있지만은 리얼 라이프와는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매일매일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금방 권태기가 네. 온다거나 네, 맞아요. 그럴 수 그런 있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일단 잘해봐야 되는 관계잖아요. 쉽게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서로 끝까지 노력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열려있는 관계나 닫혀있는 관계라는 게 관계냐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이 쉽게 우리가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하지만 동거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거든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내 생각을 접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입장받고 생각해볼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거는 그냥 싫으면 말고야. 아니면 말고로 될 수 있는 끝까지 나의 모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동거 자체, 제도에 약간 한계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꾀 자기가 속는 거야. 동거라는 선택도 내가 되게 스마트하고 뭔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정말 너무 꿀팁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좀 드릴게요. 결혼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을 위한 기준점. 그러니까 선택을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맞춰가겠다는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기준점을 몰라서 결혼정보회사의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고 이 조건이라면 내가 뭔가 결혼할 수 있다, 평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에 취약한지, 내가 어느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고 기분 좋고 뭐 이렇게 막 행복하고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화가 나는 상황, 우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말하기 싫은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어 있어야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사람들과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풀어가는 기술도 우리가 참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그 나에게 분노 폭발 지점 하기 때문에 일단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되면 그 부분만 빼도 걸릴 수가 있는 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많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가 까다로운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내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네.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이럴 때 내가 살짝 볼 수 있어. 그거 조심해줘야 돼. 맞아요.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날 받아줘야 돼. 이게 네. 아니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같이 조율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지뢰를 아, 찾아보자. 맞아요. 너의 지뢰를 내가 잘 피해갈게. 있잖아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10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7개는 답이 없는 걸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너 왜 평생 못생겼어? 평생 싸우는 거거든요. 왜 못생겼어? 계속 못생겼네. 달님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첫 인터뷰 연애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요. 지 선생님께 사랑이란? 사랑이란 잠깐 좀 해보려고요. 괜찮아요. 그 뭐지 옛날에 그런 귀여운 그림 맞아요. 러브이즈. 명언을 좀 추출하고 싶어서.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의 영역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주신 우리 지희 선생님,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